며칠 전에 방송했던 건데요. 가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죠? 오디오는 없네. 저 뭐야. 뭐 차, 택시가. 뭐야? 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야, 택시가요. 어떻게 달려오나요? 앞에 저 커브길에서 앞에 저 까만 차를 들이받고, 그리고 불박차를 스치면서, 그리고 멈췄는데요. 예. 불박차 이 트럭 세우고요. 쫓아가셨대요. 쫓아갔는데 발이 껴갖고 못 나온대요, 운전자가요. 그러면서 저 택시 운전자가 뭐라 그러시는데 급발진 그러셨대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요 택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택시 영상 같이 보실까요? 영상 올려주신 분은 따님인지 아드님인지는 모르겠어요. 택시가 개인 택시예요. 아버님 연세는 70대십니다. 74세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날 잠깐 댁에 들어오셔서 좀 쉬시다가 다시 일 나가시는 중이래요. 맨날 다니시는 길이랍니다. 맨날 다니시는 길. 소리가 나죠? 아이고, 이때. 예. 자, 실내 영상 같이 보시죠. 실내 영상. 저는 모자이크 안 된 얼굴을 봤어요. 아버님이 회전기차에서 왜 이래? 이때.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EDR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브레이크 OFFF. 그리고 가속 페달 여기서부터 99. 요거 전기 택시예요. 전기차. 요즘에 전기차가 참 많이 올라옵니다.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 처음부터 같이 보시죠. 자, 늘 다니시는 길. 얼굴 표정 보면 예, 지금 막 이러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실내 영상 아까 보신 대로 지금 보세요. 지금 저거 어떻게든지 사고를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아이고. 사고 직후 상황입니다. 네. 저쪽 발이 깨냐고 아니 안 깼으면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문이 안 열려요. 잠깐만 이거를 제껴요. 이 뒤로 문을 제껴요. 의자를. 아이고. 아까 들어온 자 도와주시는 거예요? 빨진돼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막 사정없이 막 일어나는데. 예,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이고. 이 급발진 돼가지고. 예, 급발진 돼가지고 사고 직후에 예. 이 급발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트럭 운전자분 제가 와서 구해드렸어요. 그런데 급발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딱 녹화돼 있잖아요. 녹음돼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니야, 브레이크 안 밟았어.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격 영상, 트럭의 영상, 그리고 이 개인 택시의 영상, 그리고 지금 이 구해주시면서 촬영되어 있는 이 내용. 이걸 종합할 때 급발진 사고로 보입니까? 운전자 실수로 보입니까? 투표 시작. 과연 여러분들은 운전자 실수로 보인다가 두 분 계시네요. 예. 제가 얼굴을 모자이크 했는데 모자이크 하지 않은 얼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네, 2번을 선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아버님께서 다시 택시를 하실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급발진 차량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도 다치셨고요. 상대도 2분 다치셨고요. 또 동승자도, 그러니까 전부 다 아버님 말고도 3분이 치료 중에 있답니다. 모두 다행히 큰 외상은 없지만은, 큰 인사사고 없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 지역은 집 앞이에요. 집 앞. 아버지가 매일 다니시는데요. 아버님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 말을 안 들었대요. 실내 영상 보시면은 놀란 아버님 모습 나옵니다. 40년 넘게 운전하신 아버님께서 급발진 사고에서 사고를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나옵니다. 실내 영상에. 이 차량은 국과수에서 조사 예정입니다. 큰 인사사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 전기 택시의 아버님과 가족들은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말 안 들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급발진 돼가지고 아이고 급발진이에요. 급발진. 언젠가는 이 페달 블랙박스로 언젠가는 밝혀낼 겁니다. 아버님께서 실수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님의 실내 영상 그걸 보면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발은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으면서 이 영상을 보고도, 물론 여러분들은 운전자 실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96%가 볼 때, 저건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차가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가 미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지금 치료받으시는 거 다 나으시고, 그리고 다시 택시를 하실 수 있다면, 이 차 이거 폐차됐나? 폐차됐을 것 같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올 5월에 구입하신 차래요. 또 올 5월에 구입하신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도 채 안 됐어요. 저 차 쓸 수 있을까요? 여하튼 다시 택시를 하시게 된다면, 하실 수 있다면, 그때 억울함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페달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다시 하시게 될 때 그 차에 다실지 아니면은 자녀분이 다실지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나는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니라, 나는 미친 듯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근데 브레이크 말은 안 들었단 말이야 라는 것을 언젠가는 밝혀낼 겁니다. 그날이 언제쯤일까요? 국과수 기대하지 마세요. 국과수 절대 못 밝힙니다. 절대 못 밝혀요. 바닷가에 제가 백사장에 급발진이라고 썼어요. 제가 큰 막대로 급발진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국과수 직원한테 여기 급발진 증거 있어요. 여기요. 여기 급발진이라고 써있네요. 딱 돌아서려고 뭐라고요? 막 그러는데 그때 파도가 싹 밀려오더니 싹 가면 급발진 없어지죠? 딱 돌아보면서 어디요? 여기 급발진 있었는데? 뭐가 있어요? 국과수 가면 그렇게 됩니다.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과수 기대하지 마세요. 신호대기에다가 잠깐 깜빡하다가 내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차가 앞으로 간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갔고? 콩. 앞차는 범퍼 교환, 렌트비. 그건 다 끝났는데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대요. 이게 언젠가요? 6월 23일인데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MRI까지 찍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예정이랍니다. 이거 갖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나요? MRI까지 찍고.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이래요. 앞차 운전자 다칠 수 있다, 다칠 수 없다. 투표
시작. 예. 다칠 수 있다는 의견 10%, 다칠 수 없다는 의견이 90%입니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앞차 운전자는 그냥 멍하니 있는데 뚜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뜨끔 할 수 있어요. 충격이 세지 않더라도 예상치 못한 뜨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MRI까지 찍는다?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혀 다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별 방법이 없다. 종합보험 보험사에 맡기고 결과만 지켜보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요건요 보험사에게 우선 치료비를 대주려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자료를 갖다 볼 수 있죠. 네, 심사평가원, 네, 심평원에서 이 적정한 진료비를 청구하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때요. 네, 그때 어떤 검사를 받고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 불박차 보험사가 DB라고 그럽니다. 예, 불박차 보험사 DB라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건 다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치료비 대주면 안 되는 거, 치료비 대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경미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앞에는 아무 예상치 않은 상태가 툭 하는 곳에도 그래도 꿀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렇게 서 계신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그러면은 이렇게 조그만 딸이 이렇게 밀더라 이럴 수 있어요. 잠깐 이렇게 하다가 우리 밥상 들더라도 허리가 삐끗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전혀 다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내려요.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초등학교 6학년의 아들이 타고 있어요. 엄마가 먼저 내리고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살짝 부딪혔다 지금 다시 그 부분 덜컹 살짝 그러니까 엄마 여기 좀 문 좀 잡아줘. 좁아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잡아줄 거예요. 엄마가 여기 좀 잡아줘 엄마. 여기 좀 잡아줘. 그래. 잡아주고 그러고서 아들이 내립니다. 좁아요. 조수석에서 누가 내렸다. 요차 조수석에서 누가 내렸어요. 예. 그러더니 전화를 하네요. 예, 이거 전화를 하는 건가요? 어디 부딪힌 건지 흔적을 찾네요. 네, 전화를 잠시 후에 왔어요. 저 차의 운전자가 왔어요. 저 검은 차. 저 검은 차 운전자하고 이 염색한 저분은 언니 동생이래요. 동생이 타고 있었대요. 동생이 한 20살 정도 돼 보인대요. 조수석에 타서 내렸던. 그게 지금 찾는 거예요. 어딘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흔적을 찾기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흰색 차에 페인트만 이분 말씀대로라면은 쌀톨만하게 묻어 있더래요. 페인트 흔적만. 한쪽 말이니까 일단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요. 아까 세게 부딪힌 건 아니었죠? 처음에. 예.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문 열다가, 죄송해요라는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하다 이렇게 살짝 부딪힌 거예요. 왜냐면 죄송해요 소리 안 했어요. 상대가 또 그런 얘기 할까 봐 좀 겁나요. 저는요. 자, 문콕입니다. 그야말로 문콕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문 여는 거. 요거요,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요거. 예.
자, 뒷좌석에 탔던 아이가 문을 열다가 문콕을 하게 됐습니다. 대문 접수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서 병원 간다고 대인 접수해달래요. 저희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대물 접수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화가 나는 건 문콕을 했을 때 기스나 찍힘, 찌그러짐 없는 제 차 페인트만 쌀톨만하게 묻기만 했는데 이분 말씀이에요. 피해자 차, 그 검은 차 조속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대인 접수해달라는데 페인트만 묻는 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대인 접수까지는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대인 접수가 필수적인지요? 저도 너무 억울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대물보상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 측 지인이 레카를 한대요. 충주에 사고 났는데 집도 직장도 다 충주인데 청주까지 견인을 해갔대요. 펜더 부분은 스치지도 않았는데 펜더 부분까지 요청을 하였고 충주에서 4개월 전에 유리막 코팅도 했다고 유리막 코팅도 요구를 한답니다. 지금 비가 와서 문콕 부분 도색도 며칠 걸릴 거라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젠 저희도 어기가 생기네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지날수록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 골치가 아픕니다. 오늘 진단서가 우리 보험사 측으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두통으로 머리가 아프답니다. 진단 일주일이 나왔답니다. 사고 났을 때 장소가 마트 주차장이었는데 가실 때 멀쩡히 차를 잘 끌고 귀가하셨어요. 근데 왜 레카에 견인을 해갔는지 이게 맞나요? 물론 레카로 끌고 가는 건요. 내 차 이거 좀 맡겨야 되는데 아이고 충주보다 청주가 더 잘해. 그럼 잘한 데도 맡겨야지.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내 차 좀 거기다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남의 차 운전하는 거 레카로 끌고 갈게. 뭐 그랬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여하튼 근데 문제는요. 이제 그런 것보다 조수에 탄 여성은 몇 살인가요? 그 차 운전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문콕인데 충주에서 청주까지 견인해 갔나요? 예,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드님 몇 살인가요? 나이는 20대로 보입니다. 20살이 아니라 20대로 보인답니다.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언니 동생이랍니다. 예, 문콕인데 충주에서 청주까지 견인해 갔답니다. 수리비를 따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대인 대물 보상 처리 진행 중입니다. 펜다는 보험사에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펜다는 빼고 문쪽 도색과 유리막 코팅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사고에 대해서 문콕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 여기 있던 사람 20대 여성 다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문콕 어느 정도 문콕인가요? 콕 요걸로 문콕으로 다칠 수 있다. 유구무원이다. 투표 시작. 거의 100%, 100%네요. 네, 말이 안 나온다. 이걸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100%입니다. 저걸로 왜 두통이 생길까요? 제가 요차 보험사가 어디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저희도 DB고 상대도 DB입니다. 예. 조금 전에 DB 상무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어떤 조치가? 이거 대인 접수 거부하면은 상대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없습니다. 그럼 상대 측에서 자동차 상해나 자손으로 상대차의 대인이 되겠죠? 언니 동생이면은. 그래서 연락 구상 들어온다? 같은 보험사인데요. 어떻게 처리될까요? 여하튼 2차의 보험에서는 여기에 대인 접수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데 여러분들 100% 동의하십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쌀톨만 하지만 그래도 순적이 있으면 수리해 주는 게 옳죠. 왜 레카가 끌고 왔는지 그런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대인 접수까지 해달라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빌더 영장 기각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 하면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라면서 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잖아요. 이게 뉴스에 뭐 어떤 것들이 떴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오늘 메인으로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어떤 사고였는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주차장입니다. 이 차를 빼야 돼요. 근데 이 차가 딱 있어요. 그래서 조차 때문에 차를 못 빼고 오랫동안 한 26분 동안 못 움직였답니다. 이날 흰색 차 때문에 몇 분 동안 못 나가고 기다리고 계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26분간 기다렸습니다. 상가 주차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디오가 녹음이 잘 돼 있어요. 블랙박스에는 OFF인데 핸드폰에 동영상이 촬영이 됐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동영상하고 영상은 블랙박스입니다. 예,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스마트폰에 녹화된 거 요것이 서로 그것을 갖다 이제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촬영하게 된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왜 촬영하셨나요? 그랬더니 흰색 제네시스 차량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앞 경비실에도 물어봤더니 자기네 관할이 아니다. 부동산 손님일지 모르니까 가봐라. 근데 부동산에도 가보니까 뭐 그냥 기다리라 뭐 이렇게 자기는 모른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아이들이 아파서 소아과를 가야 되는 일정이었대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래서 저걸 촬영을 하고 혹시 모르 좀 더 기다려 볼까 하는 중에 그때 저 차량의 주인이 옵니다. 자, 그러시면서요. 여기에서 이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왜냐면요.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아서 음성이 없었으면 그러면 저는 쌍방 폭행한 사람으로 몰렸을 겁니다. 제가 폭행당하면서 신고해달라고 했을 때 임산부가 맞았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요 블랙박스에는 녹음 기능이 꺼 있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서 일어난 대화 내용은 이 차에 녹음이 잘 안 되죠. 창문 열어놓고 바로 근처에 있으면 녹음이 되지만은 근데 녹음 기능도 꺼 있는 상태고요. 요 스마트폰에 혹시 몰라서 요 차를 좀 촬영하고 좀 기다려 볼까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여기 전화번호 전화했는데 상대가 전화기를 차에다 놓고 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과정을 그대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길어요. 자, 지금 안 오나? 전화 또 해볼까? 자, 이 상황에서요. 혹시 몰라서 좀 더 기다려 보는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좀 차 좀 빼달라고 그렇게 그러는 상황이었었대요. 자, 차 빼드릴게요.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전화 차에 있었어요. 네. 네, 상대가 너무 경험 없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분도 반말로 말씀하셨대요.
자, 뒤쪽. 아이고, 왜 이래? 네, 죄송합니다. 예, 저쪽은 지금 블랙박스는 안 찍혀 있어요. 자, 때려서 모자 날라갔어요. 예. 네, 여기가 전직 보디빌더. 저 둘은 부부예요. 저 덩치 큰 사람은 일행인데, 네, 저 사람 뭐 관여하진 않았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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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여 부분, 이 부분 보세요. 네, 여자도 같이 발길질 했죠. 아, 옷이 비싸다고 그러네요. 비싼 거라고 그러네요. 아유, 침까지 뱉어요. 침. 네.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올리신 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폭행이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부분은 머리채 잡히면서 핸드폰이 날아갔습니다. 퍽 소리 나는데 그때 상대가 때린 겁니다. 가해자가 저를 때린 소리입니다. 그 후 제 모자를 쳐내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 모자를 발로 찼습니다. 경찰에서 확보한 CCTV를 보면 가해자가 먼저 저를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습니다. 네가 먼저 쳤어라는 건 누구랑 얘기인가요?
가해자가 제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제가 밀리면서 밀지 마 그랬습니다. 그때 임산부 가해자가 한 말입니다. 네, 네가 먼저 쳤어. 이 얘기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요. 가해자가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제가 밀리면서 밀지 말라고 가해자를 밀었는데 그때 임산부가 네가 먼저 쳤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임산부 가해자분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블랙박스는 안 보이지만 CCTV 나온다는 거예요. 순서 남자가 먼저 폭행, 제가 남자 어깨를 밀침, 임산부가 제 뺨을 때림, 바로 연달아 남자가 모자를 쳐내고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발로 참, 제가 왜 치냐고 남자 가해자를 밀침, 그 이후로 머리채 잡히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함.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여자분이 갑자기 저에게 욕설과 함께 배를 들이밀며 치겠다 쳐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이 잘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임신한 여성분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임산부 여성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제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제가 남자 어깨를 밀쳤고 임산부가 제 뺨을 때렸고 남자가 제 모자를 쳐냈고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발로 찼고 왜 치냐면 남자 가해자를 밀쳤고 그때 머리채 잡히고 바닥에 냉동이 치면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산부도 같이 발길질했습니다. 폭행 후 가해자 남성이 침을 뱉었습니다. 네. 이 과정이 CCTV에 다 확보되어 있답니다. 저쪽에 불박차 왼쪽에서 있었던 상황은 불박에는 안 찍혔는데 혹시 그쪽을 비추는 CCTV는 없나요? 불박에 안 찍힌 장면은 경찰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임신부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고 남자가 먼저 폭행하고 그 임신부가 제 뺨을 때린 영상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분은 신경외과 진단 4주, 그 다음에 흉부외과 6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심리검사도 심리검사도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지금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요, 상대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면서 현수막도 걸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즉 이 피해자분이 임신한 임신부를 폭행한 거 본 사람 있는지 목격자 찾겠다고 막 그렇게 했었대요. 그리고 쌍방폭행을 주장했대요. 그래서 이분도 피해자도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쌍방폭행 주장했던 거는 아니라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정을 했답니다. CCTV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CCTV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CCTV에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먼저 그 임신부가 내 뺨을 때렸다. 나중에 발로 또 한번 찼다. 그런데 임신부가 내가 맞았다 그러면 돼. 그렇게 여기 나오죠? 어디쯤인가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 차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촬영을 했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 볼까? 뭐 그러던 중에 이제 상대 측에서 왔다는 거예요. 차 빼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좋게 얘기했어요. 그거 미안하다 그래야죠. 26분 더 기다렸대. 26분. 자, 상대가 먼저 씨발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도 경우가 없으니까 반말로 응대합니다.
네. 지금, 예. 이때 모자 날라갔네요. 야, 신고해. 시발년이 어디? 야, 어디서 다 내 같은 놈이 시발년이 인간을 내가 이 시발년. 아우,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 그러면 돼. 이게 포인트죠, 이게. 예,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 그러면 돼. 근데 오히려 임신부가 뺨 때린 게 그게 CCTV에 찍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네, JTBC에서는 저렇게, 네, 폭행하는 거 중간에 다 멈췄죠. 너무 세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는, 예, 마치 격투기를 보는 듯한, 네, 지금, 예, 공동폭행이죠, 저게요. 자, 그 다음에 침을 이렇게 침을 얘 대단하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구속영장은 증거가 확보됐다.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한다. 그리고 뭐 이제 사는 곳이 일정하고 직업도 있고 이제 헬스클럽 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직 보디빌더고 지금은 트레이너, 네, 헬스 트레이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또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다. 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래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증거의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으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하지만 불구속이라 해서 영원한 불구속은 아닙니다. 일단 불구속이죠. 재판 과정에서 저 피해자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저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실형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형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법원이 용서를 해야 그래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뒤늦게 진짜 깊이 후회하고 있겠죠. 그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그렇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얘기했을 거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저 피해자분의 그리고 가족들의 그 정신적인 고통, 몸은 시간 지나면 나아요. 몸은 낫지만 마음은 극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 진짜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또 피해자분은 왜 불구속했지? 왜 영장 기각시켰지? 많이 이거 뭐야? 법원이 가해자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원에서는 영장 담당 판사는 저 가해자 부부죠. 예. 공동 상해죄니까요. 저 가해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장 기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 사건의 형사사건 어떤 판결이 나는지 피해자분께서 제게 올려주시면 그때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잊도록 노력하십시오. 잊도록. 저 앞에 자전거가 가고요. 여기 택시가 갑니다. 옆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는 자전거가 못 간답니다. 제한속도 30입니다. 이곳에서 풀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자전거 쪽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전거 앞에 가고요. 뒤에 택시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택시가 빵 그러더래요. 오른쪽 비켜줘야 되나? 빵소리 끝났어요. 근데 좀 더 넓은 데서 비켜주려고 자 나는 버스를 피해서 가고요. 택시가 오른쪽으로 가나? 아니네. 택시도 오네. 그러더니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택시가 한 여기쯤에서 빵 거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저쪽에 좀 더 저 앞에 횡단보도 지나면 넓어진대 길이요. 거기서 비켜주려고 가는데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아니고 아까 빵빵했었고요. 빵빵을 여기쯤에서 빵빵했대요. 빵빵. 그래서 그 다음에 버스가 와요. 버스가 와서 나는 버스를 피해서 자전거 들어가요. 여기는 우회전은 안 되지만 여기가 주차장이래요. 길은 없죠. 예를 들면 주차장이래요. 택시가 이쪽으로 가서 택시가 주차장을 가나? 그랬는데 택시도 와요. 같이 와요. 그리고 저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요 앞에. 요 횡단보도 지나면 길이 넓어진대요. 거기서 양보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꽝. 예. 여기서요. 쭉 가다가 저기가 뒤를 살펴봐요. 예. 여기서 뒤를 잠깐 봤죠? 그때 그 이유는 택시가 윙 소리 나더래요. 윙 소리. 뭐야? 그런데 택시가 여기서 지나쳐요. 지나치더니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요. 그리고 부딪힙니다. 요 승객 태우려고 그런 건가요? 근데 이 자전거 운전자는요, 빵 했는데 안 비켜줬다고 택시가 나 보복 운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승객 때문에 택시가 들어온 것 같은데, 택시는 요 과속방지턱 넘으면서 그래서 브레이크 잡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브레이크까지 잡았어요. 어떤가요? 이거 택시 보복운전인 것 같다고 그러신데 택시의 보복운전이다. 아닌 것 같다. 투표 시작. 택시가 이제 쭉 가지. 제한속도 30. 저 자전거 속도가 한 30 가까이 한 25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보복운전이다가 많네요. 더 많아요. 택시의 보복운전이다. 62%. 아닌 것 같다. 38%. 저는 택시가 보복운전한 것 같지 않고요. 저 승객 보고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지금 윙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봤어요, 아까. 그리고 가운데로 가지도 않아요. 길 가장자리 옆선으로 가요. 이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멈추네요. 그냥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완전히 자전거 길을 막았죠. 제가 볼 땐 이분 저 승객을 보고 멈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택시의 주장은 승객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방지턱 때문에 속도를 줄인 것이다. 그걸 똑바로 가야 되는데 왜 꺾어 들어온대요? 똑바로 갔으면 사고 안 났잖아요. 이게 꺾었어요. 사고 조금 전에 아까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그것은 붕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저 놀래서 뒤를 본 거래요.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도로가 넓어진대요. 그때 비켜줄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습니까? 택시 100% 잘못입니까? 자전거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전거가 택시가 뒤에서 오면 오른쪽 바짝 비켜줘야지. 아니 이쪽으로 비켰어야지. 이렇게 여기 버스 여기를 비켜서 택시님 먼저 가서 했었어야지. 왜 그냥 가? 왜 여기 넓어지네요. 여기 이렇게 넓어지네 있죠. 여기서부터는요. 아니 그 전에 여기 빨리 비켜줘야지. 네 바퀴한테 두 바퀴가 왜 버티고 있어? 자전거 또 잘못이야. 라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택시 100%다. 자전거도 일부 잘못 있다. 자전거 더 잘못있다. 투표 시작. 택시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52%, 자전거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48%. 자전거가 과연 잘못이 있을 것인지. 지금 자전거 가다가 여기에서요. 아직까지는 택시가 이렇게 빠지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택시가 오더라. 근데 부웅 소리 나더라도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럼 나 빨리 가야지. 근데 여기서 자전거한테 너 옆으로 비켜. 여기 들어가. 여기 또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은 정지하지 말라면서요. 정차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요거만 딱 이렇게 해서 다시 넓어지는데 나 여기를 비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가는데 그럼 택시가 좀만 기다리면 되지. 저 택시는 여기 많이 다니는 차 같은데 개인 택시 같은데 근데 여기서 왜 꺾는데 왜 이렇게? 똑바로 갔으면서 괜찮은데? 자전거는 앞뒤 안전거리도 필요하지만 옆으로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붙으면 바람에 휘청가 있잖아요. 요거요. 저 택시가 저 승객 보고 그런 거 제가 볼 때 승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승객 때문에 아니면 너 골탕 먹어봐 그래서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택시 측에서 왜 그랬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과속 방지턱 때문에 그랬다? 고원시 횡단보도 때문에 그렇다? 그거 똑바로 가지 왜 나한테 꺾었어요? 그래서 택시 지금 아까 댓글 중에 채팅창 중에 저 승객을 태우려고 그런 거 아니면 그럼 의심이 가네. 그 보복운전성 가능성도 있네. 한번 보복운전을 신고해 보세요. 택시가 뭐라고 그러나. 택시가 왜 저렇게 옆으로 꺾었을까요? 저건 칼치기나 마찬가지죠. 자전거가
뒤에서 택시가 오면 옆으로 비켜줬어야지. 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택시가 좀만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기부터는 넓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넓어지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저기 넓어지지 않으면 넓어져요. 굳이 그렇게 확대해 볼 필요는 없고요. 과연 자전거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어떤 분 자전거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자전거 때문에 맨날 좀 불편해, 부담스러워, 위험해. 근데 자전거가 가운데로 간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서 비켜주려고 그랬다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자전거 쪽으로 들어오냐고요. 왜? 이분이 하신 말씀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회전교차를 통과한 후에 뒤에 붙은 택시가 저를 향해 2, 3초간 경적을 울리도록 아까 저 앞에서요. 예. 바짝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켜줄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서 조금 더 가면은 차선이 넓어져 거기서 비켜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제 뒤를 바짝 따라붙어 위험하게 운전했고요. 저는 이때 상당히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버스를 택시가 기다리지 않고 우측으로 진행하길래 그대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나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가속하는 엔진음이 들리더니 그대로 저를 추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옆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이 있으면 그쪽 쏠리죠. 그 바람때 쏠리잖아요. 기차 지나갈 때 가까이 있는 숲은 빨리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큰 차 슉 지나면 그쪽으로 자전거 쏠리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중심을 잡아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저를 지나친 후에 급정거했고 급정거하는 것도 똑바로 간 게 아니라 저 자전거 쪽으로 꺾었어요. 보세요. 저기서 택시가 똑바로 갔으면 되는데 꺾잖아요. 이쪽으로 왜 굳이 왜. 자전거가 과연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똑같은 투표 두 번 해보겠습니다. 택시의 보복운전이다 아닌 것 같다. 투표 시작. 제한속도 30도로 그러면 버스 정류장으로 안 비켜주면 그러면 한 번 더 빵 해서 옆으로 비키게 한 다음에 갔으면 안 될까요? 택시의 보복운전이다 62%, 아닌 것 같다가 38%. 아까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아요. 이번에는 택시 100% 잘못이다. 자전거도 일부 잘못 있다.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 또 투표 한번 해보죠. 저게 보복이면 전부 다 보복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똑바로 가면 되는데 왜 들어오냐고요. 승객 태울 것도 아니면서. 이제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한 분 계시네. 이건 아니죠. 예. 택시가 100% 잘못이 58, 자전거도 일부 잘못 40.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분은 지금 자전거에 잘못이 있나 없나를 투표해봤는데 오히려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한 분 계셨네요. 예. 뭐 각자의 의견이니까요. 네,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택시는 왜 그러셨어요? 승객 태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차가 쑥 들어갔네요. 옆에 모자이크 한 거 보니 저 뭐야? 오토바이는 저기 날라가 있고 오토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자이크 된 아까 사람이 넘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이 넘어져 있는 그 흔적인가? 자,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있었을까요? 이쪽은 중앙선이 있고요. 네, 그리고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쪽에 자동차가 온 쪽은 중앙선이 있고 인도도 있고, 오토바이 온 쪽은 네, 중앙선이 없고, 그리고 인도도 없고. 그러나 도로 폭은 비슷해 보이죠? 요 폭이나 요 폭이나 중앙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 넓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불박차는 요 앞에 차를 세워놨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차가 여기 주차되어 있어요. 주차되어 있는데 불박차 앞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가 나면서 파편이 튀어가고 불박차가 두두두두 됐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 저 뒤에 오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자동차 와요. 오고 이야 너무 빨라요. 와 지금 여기
원래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일시정지해야 돼요. 이때 일시정지해서 없구나 하고 가는데 와, 오토바이 속도가 엄청난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서 지금쯤 오토바이가 어디쯤 있었을까요? 저 속도로 볼 때 30m 더 돼 보이겠죠, 그죠? 여기서 달려오는 속도가 그러면 30m가 아니라 물론 CCTV로 봐야 더 정확하겠죠. 한 50m 저쪽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도 불빛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한 50m 정도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아니면 서 있어요? 그냥 가죠. 가죠. 그죠? 네. 지금 이 사고 오토바이랑 저 카니발이랑 부딪히면서 파핀이 되고 거기다 세워놨던 내 차가 망가졌는데 저 카니발 측에서는 오토바이한테 물어달라고 그래.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대요. 번호판이 없으면은 그러면 보험도 안 들어있어요. 사람이 다친 거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해서 책임보험만큼은 해주는데 근데 차 망가진 거는 보험 안 들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하, 이 카니발 네가 나한테 물어주고 너는 오토바이한테 이렇게 해. 그랬더니 카니발에서 뭘 내가 무슨 잘못 있다고 나는 잘못했어. 네가 오토바이한테 해.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참 이거요. 진짜 사망하진 않았대요. 네. 예, 다행히. 헬멧도 안 쓰고 헬멧도 안 썼네. 헬멧도 안 썼어요. 예. 이 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카니발이 일시정지는 안 했어요. 일시정지는 안 했는데 오토바이가 상당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카니발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니발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저거 진짜 천운이에요. 거기서 퍽퍽 떨어지면 붕 떴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측면을 받았으면 저 오토바이한테 붕 내떠떨어져. 네. 카니발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2%, 잘못 없다 98%. 요거요. 오토바이 속도가 문제인데요. 예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로에서요. 자동차가 여기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꽝 부딪히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 1심에서는 아니 요거 오토바이 여기 일시정지 했어야 되는데 왜 일시정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차도 잘못이 있다 그랬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천천히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죠.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와서 들이받아 사망한 걸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무죄 나온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 청주 쪽인가요? 그 판결에 이 사건도 오토바이가 너무 빨라요.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이 그걸 잘못이라 말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100% 가능성, 근데 저도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박차 망가진 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대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부상권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저 카니발 보험사에다 구상금 청구하면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돈이 없을 테니까 그래도 카니발한테 하겠다. 만약에 카니발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 불박차가 우회전해야 되는데요. 저 앞에 버스가 있습니다. 저 전세 버스인데 모자이크를 너무 많이 했네요. 혹시 저 버스의 특징이 좀이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네, 모자이크를 많이 해서 너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모자이크 많이 하는 것도 저 좀 안 좋아해요. 아니 뭐가 보여야지 나가야 되는데 저 학생들이 뭐 실는다. 버스 빨리 좀 가. 이거 가로막으면 어떻게 해? 학생이 또 싫고 타네요. 옆에 이거 문 여는 데 있잖아요. 이제 가. 문 닫았어요.
뭐라 막 그러네. 마이크로 대고. 뭐라고? 지금 운전자는 여성이고 동승자 남성이에요. 갈 듯해요. 근데 안 가? 가! 또 뭐라고 마이크로 대고 뭐라 그러네. 뭐라고? 이거 부산이에요. 네, 아저씨. 차 빼라고요. 차 빼야지. 근데 버스 딱 깔아먹고 있어. 응? 근데 안 가. 또 문 열어. 예. 또 다른 사람 또 태우네. 내리지 마. 예. 여성분이 운전자고 동승자 남성이에요. 아니, 내리지 마. 싸우지 마. 내리지 마. 또 뭐라 그런다. 그래. 왜 자꾸 빵빵거리는데? 빼라 임마. 허허. 빼라. 예. 아이, 버스가 거기다 딱 가로막으면 어떡해. 버스 운전 나 내려온다. 애 태우는 걸 왜 여기서 합니까? 그치? 학생을 태우는 거 왜 여기서 합니까? 따지냐고요 여기서. 빨리 빼세요. 학생들 태우는 차인가? 못할 줄 알고 빨리 빼라. 또 학생 또 왔다. 딱 빼라니까 도로 막지 말고. 하지마. 내려 싸우지 마. 내리지 마. 하지마. 아이고. 예. 왜 저기다 차를 세워놔? 좀 앞으로 가서 세우려면. 저거 이제 찍어야 되겠다. 번호판 찍으러 가려. 앞에서. 번호판 찍으러 가는, 와! 야! 또 사이렌까지 울리네? 야! 계속 미네. 비키라고 빵. 예. 빵. 또 뭐라 그러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포인트는 지금 저 번호 찍으려고 해서, 그래서, 그 길을 딱 가로막고 못 가겠으니까 저 번호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지금 이거. 자, 불박차는 스파크고요. 상대는 관광 전세버스 차량입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서면역 15번 출구 앞이었고요. 서면 교차로 방향으로 나가는 골목을 버스가 막고 있어 크락션을 몇 번 울렸습니다. 언쟁이 있었고요. 교통 관련 민원을 넣기 위해서 번호판 상황을 확인하러 차량 앞으로 이동해서 촬영하는 순간 버스가 갑자기 전진해서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렌, 크락션 빵빵 위협을 가했습니다. 단순히 출발하려고 전진했다 하기에는 이전까지 상황과 버스가 뿔렁 하는 정도로 볼 때 이거 고의로 저를 들이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이 버스로 저를 위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 특수협박죄다. 버스 확! 단순히 출발하던 중에 사람 보고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한 사람이 아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투표 시작. 버스가 뿔렁.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은 2%는 좀 출발하던 중에 사람 보고 놀래서 급히 멈춘 거다. 98%는 저거 일부러 겁주려고 그런 거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을. 자,
저렇게 차를 안 빼. 아니, 저 차를 저기다 개념이 없는 거죠. 아, 저기다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한 사람 태우고 뭐 여러 사람 계속 오면 또 태우고 또 오면 또 태우고. 그래서 찍으려니까 이거. 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거. 만약에 그 출발한 사람이었으면 놀래갖고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렇게 그러면서 또 저 버스 소리예요. 어떻게 될까요? 네, 형사 고소하게 되면 경찰에선 어떻게 처분할까요? 여러분들의 98%는 특수협박죄다. 2%는 그냥 출발하다가 사람 있는 걸 못 보고 놀래서 멈춘 거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과연 경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변호사님, 울산의 밤부엉이 엄태진입니다. 몇 달 전부터 하는 일이 많이 바빠서 라이브 시청도 못하고 참여도 힘들었습니다. 문자 오면은 인사만 하고 퇴장했고요. 그런데 우짜양 챌린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시면서 우짜양 챌린지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불박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가다가 버스 앞을 지나고, 그런데 저 앞에 뭐가 있네요. 뭐야, 무슨 박스가 있네. 박스. 오토바이를 세우십니다. 오토바이를 세우시고 버스 운전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뒤에 차 오는 거 다 확인하셨어요. 그러고 버스 지나고 오토바이 저거 실을 수가 없어요. 마땅히 싣기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저쪽 인도 한켠에 안전하게 치우고 멋지십니다. 엄태진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짜양 챌린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시죠? 우짜양 챌린지는 뭘까요? 우짜양 챌린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짜양 챌린지 2021년 12월 31일 저한테 올라온 영상 보시죠. 아이고, 여기 충북 제천이에요. 앞차가 왜 중앙선 넘어가지? 뭐가 있네. 나도 저렇게 피해가야 되나?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며칠 전에 뭐 커다란 무슨 그 쓰레기 봉투를 그걸 지나쳤대요. 바쁘셔갖고. 그때 시청에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걸린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나 이거 다른 차들한테 위험해. 내가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리세요. 내려서 옳지. 저걸 그래서 차에 싣고 회사에 오셔서 분리수거, 재활용 분리수거 그쪽에다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휠 커버? 이거요. 이거.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볼트까지, 이게 왜 이게 나오나? 여기 이 볼트가 이렇게 있어요. 볼트. 저 밟으면 펑크 나는 거죠. 이분 그 아이디가 우짜양. 왜 우짜양인가요?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많이 웃어서 늘 웃는데 늘 웃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우짜양. 무슨 지금 김가희 PD 가희양 그러듯이 우짜양. 이분이 그래서 닉네임이 아이디가 우짜양이십니다. 이때부터 저는 우짜양님과 이제 인연이 맺게 됐는데요. 이 이후로 저렇게 길에 떨어져 있는 거 위험한 거를 치우는, 물론 치울 때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돼요. 훅 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안전할 때
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치워야 되겠죠. 경우 너무 크면 내가 치우기 힘들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하면은 그럼 와서 치워줍니다.